교육 6장 2절 절제와 영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고린도전서 9장 25절 모든 학생은 검소한 생활과 고상한 사상과의 관계를 이해하여야 한다. 우리의 생활이 의지에 지배될 것인가 아니면 신체에 의해 지배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들 개인이 할 일이다. 청소년들은 스스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장차 만나게 될 세력과 자기 운명과 품성을 꼴지을 가마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부절제는 모든 사람이 경계해야 할 원수이다. 이 가공할 죄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때에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어나서 이를 대적하여 싸워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절제 문제들에 대하여 교육을 하는 것은 학교가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방면의 교육은 모든 학교, 모든 가정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담배와 술, 그리고 그 밖의 유독한 음식물들이 신체를 파괴하고 두뇌를 흐리게 하며 심령을 타락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은 육체적, 지적, 도덕적 능력을 언제까지나 그 충실한 상태로 보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부절제의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술이나 담배의 사용 문제보다 더 깊이 파고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 하는 일이 없다든지 일정한 목적이 없이 지내든지 또는 나쁜 친구를 사귀는 일 등은 그 간접적인 원인이 될 것이다. 흔히 이런 원인은 소위 음식에 엄격한 절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정의 식탁에서도 볼 수 있다. 소화불량, 신경의 부당한 흥분, 또는 어떻게 신체를 약하게 해서 정신과 육체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 등은 다 신체에 대한 정신의 지배를 약하게 하므로 필경에는 부절제한 생활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이다. 전도가 유망한 청소년들이 타락하는 것은 건강에 해로운 음식으로 인한 부당한 식욕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다. 차, 커피, 식욕을 자극하는 조미료, 단 과자류, 이런 것들은 모두 소화를 방해한다. 음식도 유해하다. 육류가 원래 자극하는 성질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것을 사용하는 데 대한 충분한 반대 이론이 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동물이 거의 병든 상태라는 사실은 이중적으로 반대의 이유가 된다. 육류는 신경을 자극하고 정욕을 충동질하여 기호가 저급한 방향으로 향하게 한다. 진하고 자극성 있는 음식에 익숙해진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 그 위가 담백한 음식에 만족하지 않게 된다. 그런 사람의 위는 더욱 많은 양념과 강한 자극성 흥분을 요구한다. 신경에 혼란이 오고 신체가 약해지면 의지는 부당한 욕망에 대하여 저항할 힘이 없어진다. 감각이 예민한 위의 내벽은 드디어 가장 자극적인 음식에도 만족할 수 없을 만큼 손상되어 부어오르게 된다. 그리하여 강한 술밖에는 진정시킬 수 없는 갈증이 생긴다. 경계해야 할 것은 이 악의 시초이다. 청소년들을 가르칠 때에는 올바른 데서 조금만 벗어나도 그 결과가 엄청나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 간단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이 부당한 자극물을 찾는 마음을 없애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가르쳐 주어야 한다. 자제하는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갖게 하라. 청소년들로 하여금 독립심을 가져야지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그들 안에 있는 왕국의 통치자를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하늘로부터 받은 왕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런 교육을 충실히 할 때 그 결과는 학생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널리 미친다. 그 가마는 실로 파멸에 직면한 무수한 남녀를 구출하게 될 것이다. 음식과 지능 발달. 음식과 지능 발달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한 것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신이 혼란해지고 둔해지는 것은 그릇된 음식물에서부터 비롯된다.
음식을 선택할 때는 식욕이 안전한 기준이 된다고 종종 주장되어 왔다. 만일 당사자가 항상 건강의 법칙을 지켜왔었다면 이 말은 사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그릇된 습관에 의하여 식욕은 크게 변질되어 늘 해로운 것만 찾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식욕을 기준으로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위생학의 연구에 있어서 학생들은 각종 음식물의 영양가에 대하여 배워야 한다. 진하고 강한 자극성이 있는 음식물과 영양소가 부족한 음식물에 대해서도 그 영향을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한다. 차, 커피, 흰빵, 장아찌, 거친 채소, 캔디, 조미료, 호떡 같은 것은 적당한 영양을 공급할 수 없다. 이런 음식물을 먹음으로써 건강을 해친 학생들이 많이 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활발한 노력을 할 수 없는 심약한 아이들은 대개가 영양이 불량한 음식의 희생자들이다. 곡물, 과실, 견과류, 채소를 적당히 배합한 것에는 모든 종류의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적당히 조리하면 체력과 지력을 증진시키는데 가장 좋은 음식물이 된다. 음식물의 성질만이 아니라 그 식물이 그것을 먹는 사람에게 맞는지의 적응성도 생각해야 한다.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섭취해도 좋은 식물이 정신적인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식물의 적당한 배합에도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신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나 늘 앉아서 일하는 사람은 한 번의 식사에 너무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을 먹을 것이 아니다. 아무리 영양 있는 식물이라도 과식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자연의 현상은 몸의 여러 기관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분량 이상의 음식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남는 것은 도리어 신체에 방해가 된다.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지나치게 해서 몸이 약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과식이 그 원인인 것이다. 건강 법칙에 적당히 주의하면 정신적 부담에서 오는 위험이란 거의 없을 것이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소위 정신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다 너무 많은 것을 넣어서 몸을 피로하게 하고 정신을 약하게 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대체로 하루 3번의 식사보다는 2번의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저녁 식사가 너무 이르면 전에 먹은 음식의 소화에 장애가 되고 또 너무 늦으면 잘 때까지 소화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위는 적당한 휴식을 얻을 수가 없다. 수면에 방해가 오며 두뇌와 신경이 피로해지고 아침밥에 대한 식욕이 떨어지며 전신의 원기가 회복되지 아니하므로 그날의 일이 민활하지 못하게 된다. 식사와 수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체의 성장은 휴식 시간에 이루어지므로 수면은 필수적이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해주어야 한다. 할 수 있는 한 식사를 급히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식사 시간이 짧다면 그만큼 식사의 분량을 적게 해야 한다. 잘 씹지 않고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끼를 거르는 것이 좋다. 식사 시간은 친하게 교제하고 원기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해야 한다. 마음에 짐이 되고 격분되는 모든 일을 잊어버려야 한다. 신뢰와 친절 그리고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다만은 즐겁게 되고 피로가 풀리며 구상한 사상이 넘쳐날 것이다. 모든 일에 있어서 절제를 지키고 규칙적이 되는 것은 큰 힘이 된다. 인생 행로를 평탄케 하는데 매우 유효한 온화하고 침착한 성질을 배양하게 하는 절제와 규율을 지키는 것은 실로 환경이나 천부적 재능보다 더 유력한 것이 된다. 동시에 이렇게 얻어진 자제의 능력은 누구나 장차 직면하게 될 엄격한 의무와 현실에서 성공을 가져다 주는 가장 가치 있는 장비의 하나가 될 것이다.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왕관을 쓴 제왕보다 더 나은 운명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앞에 둔 우리들의 청소년들은 지혜자의 말에 포함된 교훈을 숙고해야 할 것이다.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있도다.